할머니가 그랬어요. 선생님 이런 거 왜 만들어요? 다른 선생님들 안 하는데. 근데 저는 이게 저의 노력이고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식이고. 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수업 커리큘럼이 진행이 될 거예요.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이 많아요.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을 메인으로 하고 한국사도 들어있고 그다음 체육, 음악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따야 될 내신은 국영수사과예요. 이 5과목이 1.0이 나오면 그 아이는 이제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1차 목표는 중간고사에서 28등 안에 드는 거, 또는 알반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에서 이제 50등 안에 드는 거, 이런 거를 목표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중간고사를 잘 치잖아요? 그러면 기말은 공부를 시키지 않아도 본인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등수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거든요. 이게 자칫하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그걸 그렇게 아이들은 못 견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중간고사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기말 범위를 진도를 나가고는 있지만 메인은 저희는 중간고사입니다. 그래서 클리닉 시간에도 계속 중간고사에 대한 복습은 하고 있어요. 2학년 때 대수랑 미적원을 나가게 돼요. 그런데 미리 아셔야 되겠지만 지금은 중간고사를 잘 치는 게 중요하지만 멀리 내다보면 대수 미적원은 수능 과목이에요. 확률과 통계까지. 이때 수능 과목으로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배우는데 아이들이 대수에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특히나 선행을 한 번도 안 한 친구라면 이 대수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로그, 지수, 삼각함수, 새로운 것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일단 연산에 적응하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이 대수에 대한 준비를 겨울방학에 한다면 1등급을 받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은 겨울방학이 아닌 여름방학에 연산은 조금 떼놓고 그리고 겨울방학에 가서 이제 내신 공부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수월할 것으로 보이고요. 미적분어는 그래도 겨울방학에 한번 하고 여름방학에 또 해도 되니까 좀 시간 확보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걱정인 게 이거. 그래서 보통 이제 학군지에서는 적어도 공수원, 공수2, 대수1까지는 그래도 겨울방학에 진행을 하고 학교에 들어가자라는 방향으로 이제 선행의 커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선택 과목에 기하가 2학년 때 배정이 되어 있고 미적분 2가 이제 3학년 때 배정이 되어 있어요. 수능 과목에서는 빠지지만 내신을 잘 받은 학생이라면 1학년 때 내신이 1등급이 나온 학생이라면 수시로 대학을 진학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수학 과목을 다양하게 들어두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이거는 1학년 때 내신이 잘 나오는 아이에 한해서 기하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미적 2는 이과에 꽂히고 그리고 좋은 대학교에서는 미적2를 이수한 학생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적2까지도 번외로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 과목은 그냥 메인 과목이고, 그리고 1학년 때의 내신 상황과 2학년 때의 내신 상황에 따라서 이 기하와 미적2를 더 추가로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수학에 대한 학습량이 엄청난 거죠. 그렇죠? 1학년에 공수원, 공수2도 너무 버겁고 힘든데 2학년 때 해야 될 과목이 양도 많지만 난이도도 어려워져서 엄청나게 학습 부담이 커집니다. 그리고 또 함께 딸려오는 거는 과학이에요. 물리, 화학, 그리고 물리2 지금은 그 내용들이 이제 세분화됐지만 과학을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과 쪽으로 간다면 과학이 그래도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과학을 한 번도 선행을 안 한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과학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학뿐만이 아니라 수학, 과학은 조금 더 같이 챙겨간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내신 대비를 아이들을 시킬 것인지 조금 고민을 한 그 결과를 어머님들이랑 공유를 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강사 생활을 하면서 강사는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먼저 첫째는 컨텐츠를 포함한 강의력. 그런데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새 강사님들은 전반적으로 강의력이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강도 오픈되어 있고, 그렇죠? 스타 강사의 인강은 누구나 그렇죠. 비용만 지불하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다 연구합니다. 교재도 다 연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강사들은, 노력하는 강사들은 강의력과 그리고 콘텐츠가 굉장히 이제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어요. 이게 첫째. 그다음 두 번째는 아이들과의 소통을 비롯한 동기부여. 그러니까 공부는 본인이 하고 싶어져야 돼요. 제가 아무리 이게 쑤셔놓고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아이가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얘가 한자라도 더 배우고 싶게. 저는 제가 쓰는 방법은 미안해서라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너무 숙제를 안 해와가지고 계속 1시간마다 전화를 했어요. 다 했니? 안 했대요. 그래, 1시간 뒤에 전화할게. 다 했니? 한 3번을 전화하니까 미안해서라도 하더라고요. 너무 잘하는 애여가지고. 그리고 또 이런 컨텐츠, 제가 이제 해설을 직접 쓰고 아이들한테 풀이 영상을 올리는 것도 선생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고민하고 나도 열심히 할. 그러니까 너도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그냥 아이들이 하고 싶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 그게 이제 강사가 두 번째로 갖춰야 될 것들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그쵸, 케어를 비롯한 관리. 숙제는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대충 하고 있는지, 답안지 베끼는 건 아닌지, 컨닝한 건 아닌지, 전 되게 그런 거 예리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관리, 성적이 오르는지, 오답은 잘 하고 있는지, 대충 한 건 아닌지, 찍은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강의 컨텐츠에 대한 얘기를 이제 먼저 드리자면, 이 내신 교재에 대한 라인업을 이제 좀 구성을 해봤어요. 일단 수업 때 본교재로 쓰이게 될 이 테마별 교재는, 그동안의 교재는 아마 문제집을 사용했다면 유형별 교과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단원별로 쭉쭉 되어 있고 유형별로 쭉쭉 되어 있고. 그런데 내신 대비 때는 좀 내신에 잘 나오는 유형이 있고 아이들이 유형별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서 내신 문제에는 또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신에 잘 나오는 그 유형들로 테마별로 수업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8주면 8주, 아니면 뭐 10주면 10주, 주차별로 꼭 알아야 될 그런 주제별로 교재가, 본교재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제일 오래 썼던 교재인데 1일 1모예요. 이름도 딱 와닿지 않습니까? 1일 1딱처럼 1일 1모. 하루에 한 회씩 내신 시험을 푸는 거예요. 제가 이걸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시험을 여러 번 반복할수록 시험에서의 실전 감각이 뛰어나요. 그래서 이거를 한 20회 정도 친 아이는 그쵸. 그 아이들은 시험에서 실수나 또는 시간 관리나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좀 탁월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내신 시험지와 유사하게 또는 실제 내신 시험지 변형 문제들을 이용하여 1일 1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저는 한 30번 정도 실제 시험을 쳐서 시험 전에 훈련을 이 정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 그리고 클리닉 교재를 조금 더 세련되게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께서 보시고 있는 이렇게 주차별로 나올 거예요. 위크 1, 위크 2, 한 위크 8까지로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주당 100문제가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100문제를 클리닉 시간에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저희가 아마 월요일에 클리닉이 있으면 수요일에도 클리닉 시간이 다른 반이지만 있거든요. 그때 와서 한 번 더 하고, 그래도 못 끝내면 제가 메시데이라고, 그쵸? 여기 뒤편에 이름은 아직 좀 촌스럽긴 하지만 요 메시데이를 구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시간을 수학만 푸는 날로 이렇게 열어둘 거거든요. 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클리닉 교재가 완성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그쵸, 안 되겠죠. 그쵸? 그럼 큰일 나겠죠. 그쵸? 그래서 토요일에 와서 꼭 그 클리닉 교재, 주차별 교재를 완수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그냥 그쵸, 오답 노트에 퍼스널 롱 노트라고 해가지고 오답 노트 너무 중요해요. 여기에서 꼭 두 가지만 뽑자면 1일 1모랑 오답 노트, 이 두 것만 제대로 돼도 성적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답 노트는 계속 반복해줘야 되고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럼 애들이 까먹거든요. 보통 5번 정도는 반복해야 이게 각인이란 게 되더라고요. 맞아, 이거 내가 틀렸던 문제지 라는 각인이 확실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꼭
꼭 매번 오답 노트는 해서 아이들이 틀린 문제를 각인할 수 있도록 이제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교재 라인업은 아마 내신 교재는 이렇게 구성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동기부여는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저도 그런 걸 좀 잘 못해가지고 되게 재밌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냥 노잼이에요. 일만 하고 그다음 제 할 일만 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재밌게 하지는 못하지만, 일단 첫째는 그쵸, 믿음이죠. 저는 우리 아이들을 믿거든요.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도 너 1등급 나올 수 있어. 안 나오면 먹은 거 다 토해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먹이기도 하고 가끔은 달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들을 조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자기를 믿고 있구나, 1등급이 나올 거라는 걸 기대하고 있구나 라는 믿음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해 줬어요. 자, 그리고 케어는 이미 재원생 어머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밴드에서 아이들이랑 소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매번 새로운 걸 시도하고 있어요. 이번에 알바는 그 프리 영상 녹화 미션을 줬는데 생각보다 부끄러워해서 많이 한 반 정도 참여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또 얘기했어요. 너희가 대학을 갈 때 면접을 볼 수도 있다. 그런데 면접을 보려면 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말하는 연습을 지금부터라도 하자. 너희가 분명히 대학 갈 때는 유린 쌤이 해준 대로 하니까 나 면접에 합격했네,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푸는 모습을 자기가 녹화하고 그리고 저한테 보내고, 이런 미션을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알아가는 그런 이벤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뭐든 어떨 때는 제가 풀어줘보기도 했다가 어떨 때는 해설을 써주기도 해봤다가, 그러니까 애들은 변화가 필요해요. 아이들은 쇼포맷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똑같은 방법으로 지도를 하면은 아이들도 지겨워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영상도 주기도 하고 가끔은 해설을 주기도 하고 가끔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전달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매번 조금 새롭게 아이들한테 전달해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전자칠판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의 녹화가 되게 깔끔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실강을 녹화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우리 녹화 영상을 보고 이제 복습을 할 수 있게, 거의 화질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도록 시켜야죠. 재촉해야죠. 잔소리해야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성적 관리인데요. 저는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메타인지적으로 본인이 정말 알고 맞춘 건지, 본인이 찍어서 맞춘 건지, 아니면은 본인이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맞은 건지,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틀린 건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오답을 하기 때문에 실수로 맞추든 아니면 찍어서 맞추든 이런 것들도 빈틈없이 오답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저의 관리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그림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뭔지 아시죠? 그쵸. 2028년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저기 구석에서 열심히 그리고 있으니까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이랬대요. 아니 저기 보이지도 않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그려서 뭐 해? 이렇게 했더니 미켈란젤로가 내가 보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수경이가 그랬어요. 선생님 이런 거 왜 만들어요? 다른 선생님들 안 하는데. 근데 저는 이게 저의 노력이고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제가 알아요. 제가 아이들한테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는지. 그게 이런 결과물로 보여지는 거고, 그게 아마 이번 내신 대비 때도 그대로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데랑 비교하지 않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내신 대비를 시킬 거고요. 최고의 콘텐츠랑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아이들을 공부를 시킬 테니까 재원생 어머님들은 믿고 맡겨주셔도 되고, 그리고 또 신규생 어머님들은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남아서 물어봐 주세요. 저는 이 정도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